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21번부터 네, 사무자동화 시스템 21번부터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면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와 별도로 입출력을 위한 전용 프로세서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출력 프로세서를 IOP라고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IOP다라는 것은 무엇의 약자이겠습니까? 입출력 프로세서다. 그러니까 input, 네, output, 그다음에 프로세서 이것의 약자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것은 CPU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메모리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입출력 장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를 100개를 받아들여서 어떤 연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보세요. 그러면 IO가 하나 건네주고 또 하나 건네주고 계속 받는 거죠. 그럼 CPU는 그동안에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CPU는 속도가 1초에 몇 백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력 프로세서 IOP를 둬가지고 입출력에 대한 제어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올리려면 일단 CPU는 빠르죠. 그런데 이제 CPU 속도를 다른 장치들이 좀 따라와줘야 되는 거죠. 내가 연산을 1초에 몇 백만 개를 하더라도 100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100개의 데이터가 천천히 가져오면 연산이 늦어지는 거죠. 결과가 늦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천천히 이렇게 건네준다든지 그러면 또 전체적인 처리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입출력을 제어하는 IOP라는 것을 둬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출력에 관련된 제어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CPU는 그동안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2번이 되겠죠. 네, CPU가 입출력을 제어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전체 처리 속도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데이터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네, 전자상거래 시 전자적인 대금 지급 관련자와 상관이 없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 전자적 대금 지급 관련자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전자 결제 업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적 대금을 이제 지불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전자 결제 수단을 발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업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제공하는 사람, 카드사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이행을 보조하는 자. 그래서, 보조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자결제 서비스 이행을 하는 것은, 안전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대행을 하는 거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것은 바로 3번. 책자는 상관이 없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에 보면은 DPS가 있습니다. DPS다라는 것은 어떤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치, 방식, 절차, 기술의 모임이 되는 것이고요. 자, CRM이다라고 했는데 CRM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C가 고객이라는 뜻이고 R이 relationship 해가지고 관계, 그죠? M은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고객의
관계를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일까? 요즘에는 기업이 고객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객을 세부적으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네, 세부적으로 분리를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체 메일이라든지 단체 안내문을 보내는데 A라는 고객은 주로 의류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뭐 야채라든지 고기라든지 그런 안내문을 보내봤자 그는 쓰레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고객이 막 관심이 있는 분야가 어디냐. 네, 그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보내주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고객을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그런 고객 관계 관리를 우리는 CRM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ERP가 있습니다. ERP는 뭐냐면 전사적 자원 관리다. 네, 그래서 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ERP가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기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질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MIS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 정보 시스템입니다.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렇게요. 그래서 경영진과 관리진에게 투자, 판매, 보수, 자본 계정, 환수 계정 등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의 처리 체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경영 정보 시스템을 우리는 MIS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MS다라고 그랬습니다.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다. 경영 과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취급되는 통계적인 결정론, 또 선형계획법, 운영과학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M과 ERP에 대한 내용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전자상거래 시 통신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여러분이 통신 판매업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이제 물건을 판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회사가 되니까 회사에 대한 이제 정보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회사 이름이죠. 그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니까 주소 또 전화번호 이런 것들도 알려줘야 되고 또 전자 우편 주소 이것도 알려줘야 되고 또 홈페이지가 있으면 이제 도메인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통신 판매를 하겠죠. 인터넷 도메인 이름 그 다음에 서버에 대한 소재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판매 품목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사무 부분의 성과는 생산성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생산성이 제조 부분 등 타 분야보다 측정이 쉽지 않다고 하죠. 사무 부분의 성과는. 다음 중 사무 부분의 생산성 측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성과라는 게 바로 딱 나오면 되지만
그 성과가 어때요? 며칠 후에, 한 달 후, 6개월 후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투입을 했으면 그 상태로부터 굉장히 날짜가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측정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기가 힘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창조적인 특성이 근로자의 창조적인 이제 측정이다 그죠? 그것은 이제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쉽게 측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측정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쉽게 측정할 수 없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사무 근로자에 대한 지식, 경험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산출 성과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창조적이다라는 것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기업 간 통합 정보 서비스다 라고 그랬습니다. 기업 간의 통합 정보 서비스로 기업 간 전자상거래의 핵심이다. 조달 측과 공급 측 사이에서 정보 수수의 과정 전체를 전자화하려는 것. 이거를 용어상으로 이제 뭐라고 하냐 그거죠. 자, 정부는 이제 계약자가 있으면 계약자가 이제 요구하는 그런 정보에 전자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계약자는 계약 내용이 있겠죠. 그런 계약 내용에 대한 내용, 그것에 대한 또 전자적 매체를 통해서 납품을 하겠죠.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서비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CITIS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말이 긴데요. 계약자, 네, 통합, 기술, 네, 정보, 서비스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약자가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랙터, 인티그레이티드, 그다음에 테크니컬 인포메이션 서비스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CITIS가 되겠습니다. 조달 측과 공급 측 사이에서 정보 수수에 대한 과정 전체를 전자화하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뷰다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도된 하나의 가상적인 테이블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유도된 가상 테이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뷰는 여러분이 생성할 때는 뭘 쓰는 거예요? create다라는 명령으로서 뷰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뷰 좀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고, 자, 이제 사용이 다 끝났어요. 그럼 삭제를 해도 되죠. 삭제할 때는 뭐로 지우는 거예요? 드롭이라는 명령으로서 뷰를 지우게 됩니다. 근데 1번에 봤더니 데이터베이스 뷰를 제거할 때는 딜리트 문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딜리트 문이 아니라 무슨 문장을 사용하게 되냐면 바로 이제 드롭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테이블이다. 맞죠? 네, 데이터 접근 제어로 보안을 제공을 합니다. 실제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데이터는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에 대한 이름, 주소, 또 전화번호, 또 주민번호, 그 다음에 뭐 취미, 특기, 또 보유한 자격증, 경력, 이런 많은 정보들이 제공을 하죠. 그런데 내가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때마다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가져온다 그러면 어때요? 나의 주민번호 다 봐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이제 만들어서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지금 몇 번이에요? 네, 바로 1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28번을 보세요. 인터넷에서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서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동등하게 연결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동등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어떤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이 어쩌죠? 네이버한테 물어보죠. 그럼 네이버는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그것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다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서버가 더 좋아요? 클라이언트가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뭔가 요청을 하는 이것 좀 찾아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네이버는 이제 더 부피가 이제 크게 보이죠.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좀 네이버가 조금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내가 B한테 뭐 좀 찾아줘. 그럼 B가 제공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B가 이것 좀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음악에 대해서 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내가 또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클라이언트가 되고 어쩔 때는 서버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러한 것들을 뭐라 그러냐? 피어 투 피어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28번의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비디오 텍스 활용 분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비디오 텍스가 뭘까? 네, 그죠. 이걸 개념적인 걸 알고 있어야지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자, 비디오 텍스. 비디오는 어떠세요? 화면을 보는 거죠? 네. 화면을 보면서 정보 검색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예약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도 하고, 네, 또 홈뱅킹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일기예보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전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분야가 이제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 텍스트로 활용되지 않는 것, 4번에 있는 전화 감청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상식으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화 감청 이 부분이 틀렸다고 그러죠. 비디오 텍스트는 화면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네,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한번 봐볼까?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참가자가 서로에게 친구를 소개해서 친구 관계를 넓힐 것으로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서비스다라는 거죠. 일명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 하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이 나요? 예, 바로 SNS가 생각이 나죠. 네, 친구 소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SNS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뭐가 나왔냐면 MHEG가 나왔죠.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약자가 멀티미디어 앤드 하이퍼미디어. 자, M은 무엇의 약자냐면 멀티미디어의 약자고
H는 하이퍼 미디어의 약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와 하이퍼 미디어의 저장 방식 이러한 것들을 표준화하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SMS라고 있죠. 이거는 뭐예요? S가 뭐냐면 쇼트. 네. 그 다음 M은 뭐겠습니까? 메시지. 그 다음에 S는 서비스다. 짧은 문자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죠? 단문 메시지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MHS가 있죠. 여기서 M은 메시지. 네, 메시지. 자, 그 다음에, H는 핸들링. 그 다음에 시스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 그래서 전자우편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제 SNS다라는 거죠. 자, 31번입니다. 전자화폐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전자화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제를 할 때 어때요? 현금으로 결제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것 대신에 또 전자화폐를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화폐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이 어때요? 현금이나 수표나 또는 신용카드 이런 것들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디지털 형태의 내용들을 우리는 전자화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티머니 또 하이패스 카드, 하이패스가 되는 카드 또 이런 것들 또 사이버 코인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화폐는 어디서 발행을 할까? 네, 바로 어디서 발행을 해요?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할까요? 네, 아니죠. 전자화폐는 일반 은행, 또 기업, 또 다른 기관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휴대가 간편해야 되죠. 이렇게요. 네, 휴대가 간편하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 불편하면 어때요? 귀찮죠. 그래서 사용이 편리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고, 또 사용의 비밀성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조의 문제는 항상 어디서나 있는 거죠. 위조가 안 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가능해야 되고, 전자화폐의 보안성이 물리적인 존재에 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조가 되지 않고 비밀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해당하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네, 기업이 잘 정리된 방법으로 고객 관계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론, 또 소프트웨어로서 되게 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갖는 것을 무엇이냐. 자, 여기서는 뭐예요? 고객 관계 관리.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우리 뭐라 그래요? 커스터머라고 하죠.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하고, M은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CRM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그런 경영 전반에 겹친 관리 체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POS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판매 시점 관리다라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매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제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지점에서 어떤 제품이 팔렸다. 컴퓨터를 통해서 본점에서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잘 팔리는구나 그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고 재고가 몇 개 안 남았네 내가 갖다 줘야지 그런 친절한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MIS입니다. 경영 정보 시스템이다 라는 거고요.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DSS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의사 결정 시스템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가 주어진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한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한 하향식 접근 방식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향식 접근 방식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높으신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상향식은 뭐냐면 아래서부터 상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을 크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최고 경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크다. 자,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 2번. 네, 2번에 보면 기업의 최하위 단계부터 자동화해서 그 효과를 점점 증대시키는 거다. 하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상향식이다 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니죠. 네,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1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을 보면 사무자동화 추진의 선결 과제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어떠한 것들이 선결이 되어야 되느냐. 자, 사무 환경에 대한 재정비, 또 사무 관리 제도에 대한 개혁, 또 조직 및 체계에 대한 재정비,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사무를 자동을 하려면 그걸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또 필요하겠죠. 정보 시스템에 대한 확립, 이걸 이제 하나 더 추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이제 선결 과제가 아닌 것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군요. 자, 35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OA 기기의 통합, 운영을 촉진시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통합돼서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OA 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회사의 컴퓨터가 50대가 있다. 자, 50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프린터는 50대를 주문을 해야 될까? 그죠? 여기 부장님에 있는 부장님은 프린터 많이 써야죠. 네, 과장님도 프린터 써야 되죠. 일반 사원분들도 프린트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컴퓨터를 이제 다 연결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린터를 지금부터 공유해서 쓰겠습니다. 공유를 하려면 뭐가 되어야 되죠? 바로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네트워크 구축이 안 되면 프린터 연결된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이 컴퓨터로 와서 이 컴퓨터에서만 프린터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로 구축이 되어 있으면 각각의 컴퓨터 자리에서 각자 자리에서 인쇄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네트워크, 즉 4번에 나와 있는 근거리 통신망에 대한 발달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네, 정보의 송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해 둔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버퍼다라는 거죠. 네, 버퍼링. 그래서 여러분이 잘라내기가 뭐죠? 잘라내기. 자, 컨트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냈어요.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조금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어때요? 그게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디 가서 나왔냐 그거죠. 버퍼에 갔다가 네, 여러분이 부르면 이렇게 나오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스트리밍은 어디서 나오는 기술이에요? 그죠? 동영상을 우리가 보는데 다운로드 받고 있으면서, 네, 다운로드 받으면서 재생해주는 그런 기술을, 네, 그런 기술을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3번에 캐시는 어때요? CPU와 주격장치 사이에서 속도 완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4번에 매핑은 이제 연결시켜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자기 디스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자기 디스크는 어때요? 모양을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런 동글동글동글한 것을 뭐라고 말을 하죠? 네, 트랙이다 라고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조각을 내는 거죠. 이 조각 하나를 뭐라고 그러죠? 섹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디스크는 이제 이게 원판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트랙을 중심으로, 이게 회전축이죠. 이 트랙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기록되는 것이고, 실린더라는 것은 트랙에 대한 모임입니다. 번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원판에서 0번 트랙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도 0번 트랙이 있을 것이고, 트랙. 각각의 번호에 맞는 트랙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 0번 실린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연결을 해보면 이런 원통 모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섹터는 디스크 상의 최소 물리적 저장 공간입니다. 최소의 공간. 클러스터라는 것은 여러 개의 섹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클러스터. 자, 클러스터라는 것은 섹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런 거죠.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섹터에 512바이트가 저장이 되는데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갈 때 이 하나의 섹터 단위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잘게 저장이 된 것 같으니까 섹터를 몇 개씩 묶으냐면 2개씩 묶어요. 2개씩. 네. 그래서 한 번 저장할 때 2개의 공간을 같이 쓰는 거죠. 또 한 번 저장 그러면 찾아가는 게 여기 찾아갔으면 그 다음 여기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2개의 섹터를 가지고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로 쓰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의 클러스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러스터라는 것은 여러 개의 섹터를 모아놓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백화점이나 전시장 또는 공항, 철도역 같은 곳에 설치돼서 각종 행사, 상품에 대한 정보, 시설물에 대한 이용 방법, 인근 지역에 대한 관광 정보, 이거를 제공하는 무인, 사람이 없는 단말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하철역에 보면은 물론 인쇄대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터치패드 형식으로 이렇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손가락으로 여기를 누르면 그것에 관련된 화면이 딱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안내되는 경우가 있고, 지하철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런 안내들을 사람이 눌러보면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키오스크,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키오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멘의 사무 자동화에 대한 정의와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멘의 사무자동화에 대한 정의는 자, 기존의 자료 처리 기술로는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 자료 양이 많으면서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사무 업무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한 기술, 또 통신에 대한 기술, 또 시스템에 대한 과학, 또 행동과학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한 학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 자동화를 실행하려면 어때요?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과학, 행동 과학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컴퓨터가 있어야지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방문 기록을 남겨서 사용자와 웹사이트 사이를 매개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특정한 사이트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회원가입을 했어요. 아이디 비번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사이트를 보통 하루에 10번씩 한 2시간 간격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아이디하고 비번을 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디 비번을 그냥 저장해 놓고 쓸 수 있죠. 그러면 다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어때요? 훨씬 그냥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속에 쿠키라는 곳에 이제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가였을 때 이제 맛있는 쿠키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만한 쿠키를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 쿠키가 너무 많으니까 크니까 여러분이 베어 물겠죠. 베어 물을 때 바닥에 어떠세요? 찌꺼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개인 정보가 이렇게 흘러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쿠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무자동화 시스템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